5월 2일 세븐틴은 일본 팬미팅을 위해 2년 만에 해외 스케줄에 나갔다. 자가 격리로 심심했던 멤버들은 V앱을 몰아오기 시작했고 바쁜 나머지 V앱을 자주 하지 않던 우즈도 오래간만에 V앱을 하게 되었다. 야, 128강 진짜 많다. 진짜 밤샐 거야? 오늘 한번 뭐 밤새 보자는 거예요. 네, 피곤하시면은 잠 오시는 분들은 졸리면 가서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졸리면 가서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이라이브를 하면 뭘 할까?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제가 요즘 침착맨님 방송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본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한번 승관이가 항상 K-팝 교수로 굉장히 자리매김했잖아요, 약간. 근데 그 동시에 제가 투니버스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 언급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한번 투니버스 그 시절 투니버스 전성기 월드컵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오늘 한번 투니버스 기강 한번 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32강 해드려요, 64강 해드려요, 128강 해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어우, 압도적인 128강이 많네요.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47분이에요 밤.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도 가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 제 브이라이브 본다고 또 학교 막 지각하고 일자리 지각하고 막 졸다 걸리고 막 이러면 큰일이잖아. 아, 오히려 좋아? 오, 오히려 좋아? 128강 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널리 많이 퍼져서 침착맨님께 닿는다면 제가 침착맨 방송에도 나갈 수 있겠죠? 투니버스 박사로. 오늘 한번 뭐 밤새 보자는 거예요. 128강 시작합니다. 공신연이 대 테니스의 왕자. 테니스의 왕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포츠만 해요. 테니스만 한데 그 테니스 공으로 막 벽을 부수고 막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게 만화에 액션감을 준다. 테니스만 하지만 굉장히 좀 화려했다. 저는 그래서 테니스의 왕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노보노 대 슬램덩크. 이야, 우선 슬램덩크도 투니버스 전성시대에 있었던 애니메이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주인공 이름을 죄다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만큼 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 보노보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너구리라는 친구가 빌런이죠. 평화로움만 하는데 그 와중엔 빌런이에요. 사실상 빌런은 보노보노랑 포로리거든. 생각보다 너구리는 좀 츤데레적인 성향이 강하지 빌런적이진 않거든요. 만화 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빌런으로 좀 표현이 많이 되지. 나름 킬링타임으로 볼 수 있었던 보노보노로 가겠습니다. 사 레미 대 요리왕 비룡입니다. 아, 레미가 맞네요. 그죠? 말 그대로 마법사 이야기인데 약간 삼총사 느낌이 좀. 요리왕 비룡은 그 시기에 요리 만화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요리 만화 중에서 가장 좀 어른스러운 만화? 약간 순정이었어. 가장 요리 자체로만 만화를 표현하는. 우리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 지금 128강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128강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몇 개 안 했어. 지금 갈 길이 멀어. 지금 기강 세게 잡기로 했잖아. 큰일 났어. 아까 꼬마 마법사 레미 대 요리왕 비룡 하다 끝났잖아요. 요리왕 비룡 같은 정확히 접점에 있는 만화가 요리킹 조리킹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요리왕 비룡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 어릴 때는 뭐랄까 너무 요리로만 승부를 하니까 좀 무섭다랄까. 그렇기 때문에 꼬마 마법사 레미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탑블레이드 대 배틀장입니다. 와, 지금 분들은 탑블레이드 아예 모르시죠? 저 때는 진짜 엄청났죠. 진짜 엄청났어요. 팽이만화예요. 팽이만화. 팽이만화에 조금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은 거죠. 팽이에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는 캐릭터 이게 담겨 있는데 이게 각성을 하면 나와요. 이렇게 메인 주인공 한 명이 있고 주인공 포함 이제 4명의 메인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렇게 하나씩을 맡아서 그 매력들이 엄청나요. 초반에는 이제 청룡이 나머지를 다 휩쓸고 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빌런들을 만나면서 이 4명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빌런들과 팽이 대전을 하는, 근데 팽이 싸움을 하는데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망가져 막 이러면서 또 2차적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게 좀 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팽이라는
아이템을 현실에서도 이제 내 친구들과 할 수 있었다. 아이템을 가지고 2차적으로도 놀거리를 제공했다. 굉장히 가산점이 많이 붙죠. 이렇게 되면 배틀장 같은 경우도 주인공의 능력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선생님으로 둔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주인공이 어쩌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들에게는 법칙이 있어. 인간 세계에 개입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떨어지는 애를 밑에서 빵 하고 받아줘.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싸워나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어린 나이에도 조금 불편하게 봤던 부분은 각자의 능력에는 그게 상대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뭘 희생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휴지를 들어 이렇게 숨을 참으면 핑 하면서 이게 칭 하면서 이게 쇠로 변해. 막 이렇게 숨이 막히면 얘가 막 다시 휴지로 변해. 그런 게 존재했는데 이 만화가 후반에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그 능력들이 있다 치고 로 가.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그냥 했다 치고로 넘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숨 참는 친구는 숨 안 참아도 그냥 쇠로 계속 싸워. 거의 뭐 아가미 달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약간 조금은 이질감이. 그래서 전 탑블레이드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 대 무적 캡틴 사우루스. 야,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이제 주인공 자체가 재능이 있게 태어난 주인공. 만화에는 성장형 주인공이냐 애초에 그냥 재능이 있었던 친구냐 나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남들과 달랐다로 시작을 해요. 남들하고는 다르게 손의 온도가 높다. 말도 안 되죠. 손의 온도가 높아서 반죽을 만드는데 용이하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로 하드캐리를 해. 어릴 때는 그게 뭐 태양의 손이라는 게 열받는 그건지도 몰라. 그냥 저거 보면서 나도 빵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지도. 그리고 또 이런 주인공 자기가 만드는 거는 뭐 남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꼭 자기 명칭으로 불러. 뭐 얘는 태빵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태양의 손으로 만든 빵이다 해가지고 태빵 몇 호, 태빵 뭐 20호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주인공의 더듬이 튀어나온 머리가 굉장히 열받네요. 좋네요. 따끈따끈 베이커리 가겠습니다. 꾸러기 수비대 대 강철 연금술사.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후자네요. 여러분들 꾸러기 수비대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이거 진짜 한 번 빠지면 큰일 나요. 꾸러기 수비대를 모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입니다. 자, 이유. 초에 어린 나이에 보기에 교육용으로 쓰이는 만화가 많이 없는데 꾸러기 수비대 설정 자체가 12지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12지신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자체가 그냥 유식한 거예요. 그 나이 때 연금술 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 아무도. 근데 12지신 안다? 그러면은 칭찬 엄청 들어요. 저는 꾸러기 수비대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꾸러기 수비대 보세요. 다음입니다. 예스 프리큐어 5 대 레이브. 레이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칼을 써요. 액션 모험담 같은 건데 칼이 이 칼 한번 꽈어. 그냥 메인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 칼인 거야. 초반에는 그냥 칼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좀 레벨업을 하니까 이게 막 폭탄 칼로 변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면서 좀 칼에다가 꼬임을 많이 준 액션 만화. 실제로 저는 만화를 보고 저 칼을 갖고 싶어서 문방구에서 마분지 같은 거를 사가지고 칼을 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이상한 짓 많이 했네요, 어릴 때. 그리고 예스 프리큐어 5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긴 아는데 잘 안 봤어요. 이유.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스 프리큐어 5 애초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제목에 왜 5가 들어가? 예스 프리큐어 5라고 얘기하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막 옆에서 막 스파이더맨이 난리가 났어. 노웨이홈 난리 났어. 왜 뭐야? 그 저번에 나왔던 영화에 있었던 뭐 녀석들이 대거 이렇게 나온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괜히 보기 두렵단 말이야. 어벤져스. 야, 이영우 다 나와.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거 꼭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뭐라도 보고 가야 되나? 진입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예스 프리큐어 5 애초에 그냥 5를 제목에 달고 나와. 차라리 예스 프리큐어 하고 뭐 땡땡 5 용사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두면 되잖아. 너무 큰 자신감으로 제목에다가 5를 넣었다. 이거는 좀 용납이 안 되죠. 레이버 갈게요. 슈퍼 그랑조 대 오란고교 사교 클럽입니다. 오란고교 사교 클럽은 이제 고등학교의 개발활동부처럼 사교 클럽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멋있는 주인공들이 이제 멤버로 있죠. 지금으로 보면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 주인공이 여잔데 원래 사교 클럽을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잘못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도자기를 깨는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상할 거냐 가난했단 말이야 주인공이. 가난한 주인공인데 어떻게 배상할 거냐 하다 이렇게 그 클리셰 있잖아요. 안경이 탁 이렇게 벗겨지면서 딱 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왜 잘생겼어? 회장 눈에 띈 거야. 교복을 입혀보니 너무 괜찮아. 너 우리 멤버 해라가 생각. 근데 알고 보니 여자야. 처음엔 남잔 줄 알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기부터 이제 이 만화가 재밌을지도? 그러니까 꼬임이 성공을 하는 케이스. 그래서 오랑고교 사교 클럽 가겠습니다. 이건 상대가 너무 재밌는 만화 많이 나오네요. 학원 앨리스 대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저는 이거 학원 앨리스는 오프닝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빠라바람 빠바라바라밤 그 약간 애매한 싸구려 신스 같은 사운드로 우선 이거는 무조건 학원 앨리스예요. 이제 이 세상에 초능력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학습시키는 학습 기관이 생깁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 호그와트처럼 초대장이 날라와요. 그냥 어느샌가 너 초능력자인 거 아니까 내일부터 입학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받으면 입학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재미나게 꼬인 부분, 주인공 소녀가 있습니다. 주인공한테 이 초능력 학교 티켓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인공은 일반인이에요. 초능력이 없어. 이거 뭐야? 잘못 온 건가? 아니야. 본인한테 온 게 맞아. 그래서 일단 입학을 하기는 해야 돼. 입학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초능력이 없는 애가 입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초능력 뭐야? 초능력 뭐야? 나는 이거 빵 하면서 보여줘. 불 촥 보여줘. 이야.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주인공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소외받겠죠. 그러면서 좀 초반에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사기캐. 남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얘 초능력인 거야. 너무 당연하게 주인공이 가장 센 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아니라 한번 꽈서 남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학원 앨리스. 야 128강 진짜 많다. 진짜 밤샐 거야? 다음입니다. 센 거 붙네요. 반가반가 엠토리 대 쾌걸 근육맨 2세. 세일러문에 울지 마세요. 쾌걸 근육맨 그 애초에 만화 자체가 승리이기 위해서 노력이 보이는 만화예요. 배경 자체가 한번 꼬여 있어요. 주인공들이 죄다 2세야.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던 1세대 영웅들이 있었어.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거. 이제 주인공이 근육맨 2세입니다. 근육맨 1세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근육맨 2세는 문제가 뭐냐? 싸움을 못해. 그래서 히어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얘네도 다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항상 좀 처져요. 이 친구가. 근데 알고 보니 각성을 하면 갑자기 잘 싸워.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해질 때쯤 포인트를 주는 거지. 이 만화 재밌을지도? 이 주인공 어쩌면 강할지도?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사실 햄토리 같은 경우는 재밌지만 캐릭터성이 너무 심해. 햄토리가 너무 귀여워서 팬들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 그리고 햄토리를 구성하는 햄토리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의 햄토리들도 다른 햄스터들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내용은 뒷전이야. 걔네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우선 보고 시작한다. 근데 쾌걸 근육맨 2세는 그런 게 없어. 애초에 캐릭터들 디자인 자체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다음은 은혼 대 요리킹 조리킹. 아까 얘기했는데 나왔죠. 요리킹 조리킹. 은혼.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바람의 검심처럼 그 사무라이 이야기예요. 사무라이 이야기.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흥미가 크게 돋진 않아요. 좀 어른 만화 같은 느낌이 커. 요리킹 조리킹 같은 경우는 요리왕 비룡보다 강했다. 왜냐? 푸카룡이 있었기 때문에. 볶음밥 캐릭터 푸카룡이 있었다. 은혼이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푸카룡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졸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 왜 그게 128강 해달라 그랬어? 아직 한참 남았어. 아, 나는 안 자도 돼, 나는. 그렇잖아요. 난 일이 없어 내일. 난 지금 격리라서 일이 없어. 그럼 당연히 그러신데. 오, 약간 좀 세게 나온다. 안 졸리다. 오케이, 가. 그럼. 아,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올 친구 한 명 나왔네요. 스피드왕 번개 대 슈가슈가룬. 당연히 이거 후자겠죠? 슈가슈가룬 가겠습니다. 아, 이번엔 개그 만화 두 개가 붙어요. 무조코털 보보보 대 괴짜가족.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개그계에서 조금 그래도 좀 나름 입지가 있었던 만화 두 개라서. 우선 무조코털 보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보보라는 폭탄머리 주인공이 나오는데 진짜 사기급으로 세요. 근데 쓰는 기술이 뭐냐? 코털을 이용해서 무술을 연마를 했어. 뭐 코털 창 찌르기 뭐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 이 사람이 진짜 세.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예요. 그냥 계속 피식피식 웃는 만화예요. 괴짜 가족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한데 사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특히 대변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대변 색깔을 핑크색으로 표현하거든. 더 기괴해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갈색인 게 나아. 무조건 보고 가겠습니다. 와, 강력한 친구 나왔습니다. 아따맘마 대 너에게 닿기를. 아따맘마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만화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런 만화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매화마다 특별한 사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가족 애니메이션. 근데 심지어 별게 없는데 진짜 사람 기분을 되게 평화롭게 치유해주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고 진짜 보기 좋게 만든 애니메이션. 이 주인공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특별한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있다거나 엄청난 집안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오프닝에서 드러나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노래 나오는 그 오프닝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흑백인데 이 주인공 가족만 컬러예요. 대신 초점이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센터가 아니라 약간 나와 있어. 약간 사이드쯤에.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녹아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됩니까? 다음 유이양 듀얼 몬스터즈 대 빨간망토 차차. 뭐 두말할 것 없이 전자입니다. 이유? 어린 아이들에게 방영된 만화인 만큼 2차적으로 놀거리를 제공을 했냐 안 했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유이양 카드 미친듯이 모았죠. 실제로 듀얼을 하는 사람은 많지도 않았어. 우승 후보 한 명 나왔습니다. 자, 디지몬 어드벤처 대 롱맨 에그제. 이거는 뭐 무조건 전자죠. 디지몬 어드벤처 기가 막히죠. 디지몬이 뭐냐? 디지털 세계의 몬스터, 줄여서 디지몬입니다. 디지몬 세계에 갈 수 있었던 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이들, 디지몬과 함께하는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 일단 세계관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극장판 버프도 너무 있고, 그리고 디지몬 어드벤처의 가장 안 좋은 점, 가장 좀 안타까운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엔딩에서 갑자기 이상한 미래를 만들어버린 거. 테일이라는 메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고 몸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테일이가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를 잇는 외교관이 되는 걸로 결말이 나요. 애초에 이해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2인자 매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항상 메인 캐릭터 옆에 붙은 시니컬한 캐릭터, 훨씬 인기 많은 캐릭터 있잖아요. 강백호 옆에 서태웅 인기 많고, 히나타 옆에 카게야마 인기 훨씬 많고, 나루토 옆에 사스케 훨씬 인기 많고, 이런 것처럼 훨씬 인기 많은 애 매튜라는 애. 걔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미래의 결말이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말 뇌절을 해버려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극장판에서 그 떡밥들을 잘 회수를 뒤늦게라도 어떻게 다 망가진 포장을 다시 새 포장지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잘 묶어가지고 그것마저 그래 이러면 괜찮아 라고 승화까지 시키는 아름다운 마무리. 진짜 디지몬 어드벤처는 꿈과 희망을 안겨줬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에볼루션이라는 극장판을 보시면은 디지몬들과 중간에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구몬이 테일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테일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 다 컸구나. 디지몬의 설정이 그거예요. 선택받은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향해 쫓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디지몬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 꿈과 희망이 끊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나이가 되면 디지몬과 헤어져야 되는, 우리는 언제나 사회에 나와야 되고 어른이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극장판에서 아구몬이 테일이에게 하는데, 진짜 그 시기에 이 만화를 쭉 봐왔었던 어린 나이였던 우리들에게,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같이 보여지는, 그게 진짜 감동이 큽니다. 만화 보고 운다고 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조차 좀 편견이에요. 너무 심해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는 괜찮고 만화 보면서 우는 거는 약간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너무 편협된 시선이죠. 너무 가치려진 시선이고, 만화이기에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몬 어드벤처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올리겠습니다. 다음 포켓몬스터 대 라라의 스타일기. 이건 상대 잘못 만났죠. 라라의 스타일기 나쁘지 않은데 포켓몬스터 만난 거는 상대 너무 잘못 만났어요. 라라의 스타일기는 말 그대로 라라가 스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솔직히 가수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게 없어. 초반에 오디션 보고 가수 되는 것까지 기억나. 왜? 가수를 진짜 쉽게 돼 얘가. 그렇게 순탄하게 오디션 합격하고 순탄하게 연습해서 순탄하게 데뷔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 친구가 가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을 조금 주는, 꿈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 회사 자체가 너무 쉽게 들어가. 처음부터 틀려먹었어. 포켓몬스터죠. 대진은 너무 안 좋았다. 달빛천사 대 로봇수사 대 케이캅스. 로봇수사 케이캅스. 이 시기에 수많은 로봇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이점을 가지고 이제 명작들이 몇 개 있었다. 그 중 하나예요, 케이캅스는. 심지어 2차 놀거리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집에 DVD가 있었다. 한편 녹화된 녹화본이 있었다. 심지어 그 옛날에는 생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한 편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케이캅스 한 편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한 편을 녹화를 했었던 겁니다. 애초에 이 케이캅스는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승 후보를 지금 128강에서 만나버려가지고, 몇십 년 전 작품이거든요. 진짜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이거. 근데 제목 보세요. 로봇수사 대 케이캅스. K 열풍을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상을. 마음으로는 케이캅스 한 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빛천사 올렸습니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여기서 만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진짜 우승 후보 싸움, 이누야샤 대 원피스. 이걸 제가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토론 좀 하고 계세요. 서로 상의하고 계세요. 저 하나님도 무시하시고. 저는 뭐 강요 안 했어요. 졸리면 가서 주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추억 만드는 거지. 일단 이 두 개 다 내용이다, 뭐 배경이다, 캐릭터다, 스토리다, 뭐 OST다, 다 버프가 너무 많죠. 진짜로. 원피스 주제곡 하면 생각나는 거 우연히가 있죠. 그에 대적하는 이누야샤의 OST도 워낙 명곡들이 많고.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건 이누야샤입니다. 이건 이누야샤예요. 우선 엔딩을 봤잖아. 투니버스로 엔딩을 봤잖아, 이누야샤는. 우리가. 그리고 예의도 있었어, 심지어. 예의라기보다 신경을 썼어. 여자 주인공 이름조차 가영이야. 한국식 이름이고. 사실 뭐 근데 원피스 쪽은 내 캐릭터들을 뭐 한국 이름으로 바꿀 게 없다. 애초에 저 영어식이네. 영어식인가? 무슨 식이야? 일단 결말을 우리가 투니버스로 보았냐 안 보았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쟤네는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고군분투 하고 있잖아. 내내 싸우잖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시대, 투니버스 전성기 시대 때 얼만큼 최고였냐. 아무래도 이누야샤죠. 이누야샤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나왔습니다. 톰과 제리 대 소년탐정 김전일. 아까 얘기했죠. 탐정 만화 3대장 코난, 학원 큐,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 그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탐정 그 만화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 가장 무서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상 학교 괴담보다 무서웠던 만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좀 잘 못 봤어요. 집중하면 볼수록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그런 공포물을 보게끔 만드는 쫄깃한 맛을 전해준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이봐, 귀신만 무서운 게 아니라고, 현실을 바라봐라고. 그리고 톰과 제리, 이거는 솔직히 선택
하면 안 돼요. 선택해주면 안 돼요. 이유? 모두가 이 잔인한 만화를 잔인하다고 생각을 못해. 어린 나이에 이거 진짜 잔인해요. 왜냐면 이게 덫에 막 쥐덫에 막 다리 찌고 이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폭탄으로 막 터뜨리고 야구 배트로 때리고 막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이렇게 잔인한 만화가 없어. 너무 잔인해. 진짜 세상에나 너무 잔인해요.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잖아요. 아닌가? 맞잖아. 쫓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엄청 미움받죠. 그런 느낌이어서 이건 뭐 올려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손탐정 김전일. 네. 우승 후보 한 명 또 나왔습니다. 나루토 대 데스노트. 워낙 명작이죠. 데스노트도 정확하게 또한 상대 잘못 만났죠. 나루토. 데스노트는 하늘에서 노트 한 권이 떨어집니다. 검은색 노트 한 권. 근데 이제 그 노트에 사람 이름을 죽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데스노트예요. 근데 이걸 죽은 사람이 누구냐? 엄청 똑똑한 고등학생이 죽어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똑똑한 고등학생. 근데 이 고등학생의 불만이 뭐였냐? 이 사회에는 악이 가득하다.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악이 너무도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법이 되겠다. 잘못된 판단.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는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이토라는 주인공과 L이라는 이제 탐정. 되게 재밌는 이 만화를 더욱더 재밌게 만드는 부분은 모든 상황과 전제 조건이 라이토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L은 지극히 너무 많이 불리해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내서 범위를 좁혀나가. 절대 알 수 없는 라이토의 신분을 엘이 찾아가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만화죠. 자, 그리고 나루토는 닌자 이야기입니다. 침투부에서도 한번 조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지화가 진짜 많이 잘 됐어. 닌자 같은 경우는 이게 숨어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나 무슨 기술 쓸 거야 하면서 권법 막 슉슉슉슉슉슉슉 막 나 세다 나 엄청 센 놈이야 라는 걸 표시하는 게 되게 세요. 이제 초반에는 나루토에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표현을 했어요. 마을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심지어 몸 안에는 구미호가 봉인이 돼 있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본인도 뭐 알 수가 없게 안 계셔. 마을 촌장님, 호카게라고 불리는 촌장님이 뭐 걷어주시고, 이루카 센세 그 사람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쳐. 이 친구의 성장 스토리,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의, 외면받는 아이의 성장 스토리를 그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전 호카게야. 그리고 알고 보니 엄마는 집안 내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봉인술의 대가. 그러니까 초반 그거랑 다소 빗나갔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시력 싸움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나루토도 뒷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눈알 색깔로 너 좀 세구나 하는 만화가 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졸리면 가서 자면 됩니다.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어요. 그런 의미로 나루토 올릴게요. 천사소녀 네티 대 캐릭캐릭 체인지. 야, 무조건 캐릭캐릭 체인지겠죠? 캐릭캐릭 체인지. 몇몇 안 되는 이제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나를 표현해주는 미니미 캐릭터, 수호 캐릭터가 생겨요.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변신하면서 이제 싸워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학교에 약간 퀸카 느낌으로, 선도부 같은 느낌으로 부가 있어. 네, 그 부가 알고 보니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부야. 그들은 뭐 교복도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른 교복을 입어. 그래서 뭐 약간 거기에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나도 수호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수호 캐릭터가 있을지도, 나에게도. 나도 저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 저 무리에 들어가서 수호 캐릭터 놀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은 한번 꽈져 있어서 수호 캐릭터가 원래 한 명당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3개다. 대단한 거죠. 나도 내 수호 캐릭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 수호 캐릭터가 존재하면 좋겠다. 만화 캐릭캐릭 체인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나오네요. 다다다 대 환상마전 최유기.
이거는 뭐 무조건 다다다잖아요. 이거는 뭐 환상마전 채우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아쉽냐고 얘기했냐. 아까 전에 나라라 슈퍼보드 있잖아요. 서유기 이야기. 이것도 이제 서유기 이야기인데 이제 삼장법사랑 손오공, 저팔계, 서호정이 엄청 잘생기게 나와. 그리고 싸움도 엄청 잘해. 잘생겼는데 액션 좋고 볼거리가 너무 좋다. 다음 갑니다. 아즈만가 대왕 대 빛의 전사 프리큐어. 빛의 전사 프리큐어는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스 프리큐어 5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만화예요, 두 개가. 근데 예스 프리큐어 5 때문에 이 빛의 전사 프리큐어는 1편 같잖아. 뭔지 알아요? 뭐 인피니티 워 이건 전편 안 봐도 재밌대. 어떻게 친구들한테 업혀서라도 인피니티 워는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인피니티 워를 보러 가기 위해서 캡틴 아메리카 볼 것 같아요?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예스 프리큐어 5가 빛의 전사 프리큐어도 망쳐놨다. 왜? 뒤에 5를 붙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즈만가 대왕이에요. 평범한 고등학생, 여고생들의 일상을 담은 일상생활물입니다. 매력이 엄청 뛰어나서 만화가 뭐 별 내용 없는데 그냥 엄청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 또 주인공 중에 천재 소녀 한 명 있는데 양갈래 머리예요. 근데 양갈래가 탈부착이 돼. 이 양갈래가 있는데 이걸 픽 하면 이게 떨어져. 근데 그걸 달면 이게 모터처럼 날아가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설정. 굉장히 열받죠. 아즈만가 대왕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12지신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꾸러기 수비대가 아니에요. 그럼 12지신을 언제 처음 알았냐? 바로 아즈만가 대왕에서 먼저 처음 알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쥐소범토 용뱀말량 원닥계대 이걸로 외우는 애들은 많았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 12지신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 아즈만가 대왕의 중간쯤에 가면 스토리 중에 12지신을 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화를 TV로 보면서 저 사람들 저거 뭐지? 저거 뭐를 하고 있는 걸까? 저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외워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뭐야? 엄마 아빠 기겁을 하죠.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는 만화를 봤는데 학습을 했다? TV 많이 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세대. 일종의 직격타 원펀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칭찬 많이 들을 수 있는 걸로 접근하면 아즈만가 대왕 못 이겨요. 자, 이제 32강. 지금 시간 현재 새벽 4시 34분입니다. 오전 5시 28분. 밖에 해는 쨍쨍하게 이제 여름이라서 5시부터 아예 해가 엄청 밝네요. 좋아? 해.